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어느덧 5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치구문에 해당하는 완결편 하고 여러분들과 또 강조용법을 함께 설명할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14년 들어서 첫 해에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2014년의 새해 다짐을 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사실은 엊그저께 피겨스케이팅 한다고 김연아 방송에 나오는 거 봤었거든요. 참 자랑스럽고 참 예쁘더라고요. 그냥 객관적인 모습만 보겠습니다. 김연아가 그 선수가 미스코리아보다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빙판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가 연습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보이고 있는 그 순간을 보니 김연아 선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축구선수 박지성이 있습니다. 실제 또 객관적으로 보면 박지성이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아마 우리 옆집에 동네 오빠거나 했으면 참 그냥 그런 오빠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요. 박지성은 축구선수입니다. 그런데 들판을 휘말으면서 공을 쫓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뭔가에 해당하는 책임감 있는 캡틴의 모습,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박지성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냥 2014년에는 수험생들에게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김에 눈, 코, 입이 아름다워서 예쁘다가 아니고요. 그냥 전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그냥 로즐리라고 하는 강사인 거죠. 저도 한국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냥 수험생들 입장에선 제 이름은 그냥 로즐리인 거죠. 그냥 로즐리로서 강사로서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홍길동인지 뭐 김기동인지 제가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름들은 알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또 수험생으로서 아름답다, 참 멋지다, 우리 되게 예쁘다 라고 하는 서로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2014년에도 참 로즈 멋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오늘도 또 열심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봐야죠. 오늘 이 시간에 할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13챕터에 즉 특수구문 챕터에 와 있습니다. 특수구문에서 뭐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도치어,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싶다면 뭔가를 앞으로 뺄 수는 있다. 그러나 생각 외로 소소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 혹은 예외적인 것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 2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제 역사 흐름들을 한번 쫙 보면서 가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13챕터 우리 특수구문에서 특수구문 할 거 많습니다. 도치 있고요, 강조 있고요, 생략 있고요, 동격 있고요, 뭐 물주구문 있고요, 여러 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현재 이제 도치구문 정도까지만 와 있죠. 1챕터부터 12챕터까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다 있나요? 그 중에 내가 참 많이 강조했던 건 분사하고 분명히 관계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관계사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관계사 판별법, 뭐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복합관계 부사는 어떻고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떻고 기타 등등 블라블라블라 얘기들이 많았지만 관계사는 어법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구문독해에서도 중요하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관계사 챕터가 끝나면서 사실은 구문독해 연습도 몇 번 했습니다. 분사와 관계사가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문장의 형식이요. 1형식이 뭔지 5형식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어법 문제로 형식을 묻진 않습니다. 그러나 태가 맞니? 이 자리에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혹은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라는 어법 문제는 되게 많습니다. 밑줄형이 됐던 박스형이 됐던 태를 묻거나 뭐 형용사 부사를 묻거나 기타 등등이요. 그럼 그건 결국 형식 1형식이니 2형식이를 묻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문장의 형식을 묻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형식이 잘 돼야 제가 태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접속사하고 전치사 있는 챕터는 얘들아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넘겨도 돼 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접속사 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등위 접속사 병렬구조 그리고 이제 상관 접속사에 해당하는 건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법 문제에도 줄곧 등장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상관 접속사는 이제 우리 14챕터 가면 14챕터에선 뭐 할 거냐면
일치와 화법이라는 걸 합니다. 일치, 수일치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혹시 기억나요? 상관접속사? 얘들아, 상관접속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 상관접속사가 뭐 특별한 접속사가 아니고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면, 즉 A가 아니라 B다라든가 A뿐만 아니라 B도라든가 A 무슨 예를 들어 either A or B 같은 A 또는 B라든가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 다 상관접속사야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상관접속사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수일치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14챕터 일치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한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both A and B, A, B 둘 다를 가리칠 때만 복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B가 앞에 있는 녀석 as well as만 각별히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 등장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보다 사실은 등위 접속사가 훨씬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하면 and, but, or 기준으로 앞에 to, ing 요것만 맞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물론 그건 반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조건 똑같이 구문을 맞추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 수험생들의 절대적인 오류라고 했어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최대 본동사는 2개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먼저 등위 접속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딱 보면 티난다고 했습니다. 어법 문제라면 우린 지금 어법하고 있으니까요.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놓여있다. 그럼 100% 아마 출제자는 등위 접속사 병렬을 물을 거라고요. 그럼 무조건 to, ing 이렇게 맞추지 말고 본동사 개수 셋이라고 했죠. 본동사가 하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문 맞추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본동사가 2개라면 동사끼리 시제를 맞춰야 한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또 그게 예외적인 부분이라 사실은 예외가 아닌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구문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출제자는 역공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오류가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54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얼마나 누적된 양이 많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50강까지 필기한 거 내가 올려주세요. 인증샷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언젠가 부탁을 드렸더니 하나 둘씩 지금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0강까지 오다 보니까 노트 필기들도 꽤 많아졌죠. 그게 단권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날은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뒷부분에 있는 이제 한 30여 강 남아있는 거죠. 84강 완강을 하려면 멋지게 여러분들 다 완성하십시오. 뭐가 됐더니요. 우리 지금 대략적으로 그 노트 필기만 다시 한번 보셔도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지냈었던 역사와 흔적들, 즉 맞아 태에서 뭐 했었지, 맞다 조동사 구문에서 선생님이 관용 없고 뭐 주의하라고 했지, 맞다 시제에서 무조건 시제 일치하는 거 아니었지, 또 어떨 때는 시제 일치에 예외가 있어서 슈드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었지, 기타 등등 하는 것들이요. 항상 수업 직전에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찌됐거니요. 우리 지금 현재 위치는 도치 구문이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도치를 총 7가지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7가지 중에 나는 한 3-4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정리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부정어구가 문자에 등장하면 주어 동사 도치한다 했어요. 대표적인 거 예문 써줬던 거 노트 한번 봐보세요. No sooner than 있었을 겁니다. 뭐뭐 하자마자. 근데 no sooner 부정어구니까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도 도치됐는데 걔가 시제도 달라서 아마 시제 문제, 도치 문제로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부정어구 설명한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 알고 있는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부사가 문들어 나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돼서 수일치 문제가 된다면 뒤에 있는 주어랑 맞춰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대명사면 난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대략 쓸 거예요.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Here you are. Here it is. 여기 있어요 할 때 썼던 거예요. 그러면 here 주어가 부사가 문들어 나왔으니까 are you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는데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해서 here you are, here it is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똑같은 부사긴 한데 only요. only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 얘기도 했었고
네 번째, 보어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사실은 보어가 문자로 나갔을 경우에 해석이 그때 제가 썼던 예문이 메모는 중요하다 이거였었거든요. 메모는 중요하다나 중요한 것은 메모다나 사실은 독해 개갱 해석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다면 수일치 문제로 조금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빈도수도 뭐 그러니까 해석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문 독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어법으로 봐도 어법의 빈도수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도 된다 하면서 제가 4가지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다 덧붙여서 5가지, 6가지, 7가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재 245페이지 넘어가면서 246페이지 있는 데까지가 도치거든요. 교재만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약속했던 것처럼 펜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설명의 시간 그리고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먼저 칠판에다가 싹 정리를 해놨죠. 우리 도치 7가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설명했던 4가지는 제가 먼저 여기다 써놨고요. 첫 번째가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갔을 때 주어 동사 도치한다.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한다. 그러나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only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 취급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치한다 말씀드렸고요. 4번째가 보어일 때. 보어도 역시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You're right 이라고 하는 예문을 아마 저번 시간에 썼었을 텐데요. 네 말이 맞아. 네가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보어를 맞아! 하여튼 네가 맞아! 라는 거 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right가 먼저 나가겠죠. 그리고 보어가 문자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하려면 are you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나 역시 보어일 때도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right, you are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다 했던 대명사도 도치하지 않는다. 보어도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제 설명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번 잠깐 생략하고요. 우린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게요. 5번째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일단 예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가 예전에 썼던 예문과 똑같은 예문을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Had I money, I would have bought a car. 이게 어법 문제라고 가정할게요. 어법 문제라고 가정해도 그렇고 혹은 이제 구문 독해를 한다고 해도 Had I money, 나는 돈을 가졌다, 나는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요. 무슨 해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뭘 물어보는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뭘 찾아낼 수 있다 했죠.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제가 3가지 조건이 아마 만족돼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이다. 근데 또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 pp 이제 이러시면 그건 분사구문이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도 있다. 그러면 가정법에서 if 생략해 시켜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고 조동사 있고 주어 동사는 도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었다고요. 따라서 해석할 때 내가 돈이 있었다면 차를 샀었을 텐데 라고 해석해야죠. 구문 독해할 때도. 근데 이제 어법 문제라면 뭘 물어보는지 찾아야 되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조동사 있네. 주어 동사 도치됐네. 오키로키. 나한테 지금 이거 가정법 묻는 거구나. 그럼 제가 if 복원시키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if 복원시켜놓고 생각해 볼게요. If I had money. 뒷문장은 똑같지. I would have bought a car. 밑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태잖아요. if 복원시켜 놓으면 가정법 시제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은 보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썼죠. 얘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썼죠. 즉 가정법 과거 완료 썼다고요. 이럴 순 없다고 했어요. 물론 선생님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둘이 같이 뽕접해서 쓰는 거 혼합가정이라면서요. 네, 혼합가정일 수는 있어요. 근데 혼합가정이라면
반드시 힌트의 부사구가 있어야 된다 했을 겁니다. 시제 차이가 난다는 걸. 현재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 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새해인데 2014년 정말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누적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가정법? 내가 이걸 혼합가정이라는 걸 배웠던가? 도치가정이라는 걸 배웠던가? 이러시면 심란하다고요. 제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뭐 도치 새로 배우는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앞에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늘 복습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요. 혼합과정일 수는 있어요. 혼합과정이면 반드시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야, 내가 작년에 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나 올해 재수 안 할 텐데. 그러면 작년, 올해, 과거와 현재가 둘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아, 내가 어제 좀 일찍 잤었더라면 나 오늘 좀 덜 피곤했었을 텐데. 어제, 오늘, 과거와 현재가 뽕짭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혼합과정.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맞는 거, 얘가 밑줄이니까 얘 뭐 잘못된 걸 고르라면서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고치라는 소리예요, 이 문장을. 따라서 if I had PP 써야지. had money, had PP 쓰셔야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되죠. if를 생략한다고 치면 주어 동사 도치돼야죠. had I had money. 지금 아까 밑줄 쳐져 있었던 문장은 비문이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had I had money 이렇게 바꿨었어야 정문되는. 따라서 도치 문제는 가정법, 제가 가정법 설명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가정법은 그렇게 빈도수로 보면 많이 등장하지 않아. 근데 잘 들어. 어차피 3점짜리를 공략하거나 진짜 3점 배점이거나 고득점 문제 줄 때 가정법 도치나 가정법 혼합가정 같은 거 줄 때가 많으니까 더더군다나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생각해야 돼.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도치 문제이자 가정법 문제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제도 물어볼 수 있지, 도치도 물어볼 수 있지, 구문독해도 우리 친구들이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하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런 것, 이건 복습견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6번째로 넘어가야죠. 6번째. 아, 되게 쉬운 중학교 1학년 문장을 써놨습니다. 아, 배고파. 그럼 나도 그래?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me too 이거 말고요. me too 말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so am I 이거 쓰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시간이랑. 얘가 앞에가 비동사니까 나도 그래? 라고 받을 때 so am I 이렇게 쓰죠. 나 배고팠어. 나 배고팠어. 과거. 그럼 나도 그랬어. So was I. 라고 과거로 같이 써줘야죠.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나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라고 하면 얜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는 여러분들 그냥 쓸 수 없고 제가 두 동사로 대신 받는다고 했으니까 So do I. 이렇게 써야죠. 자, 그럼 I didn't love you. 나 너 안 사랑했는데. 나도 그래. 나는 뭐 그래. 나는 뭐 너 좋아했냐? 나도 너 안 좋아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I didn't love you. 그러면 얘는 어떻게? Neither. 부정이니까. 근데 시제가 과거네. Neither did I. 원래 우리 나도 그래 할 때 so am I, so do I 이런 구문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야,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갔잖아.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해야지. 이건 원래 우리가 배웠던 얘기잖아.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간다면. 근데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위에 있는 건 분명히 긍정인데 so가 밖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습관상의 도치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지금 고3 재수행 수준들이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내가 배고파. So am I. 나 사랑했어. So did I. 나 너 사랑하지 않았었어. Neither did I.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습관상의 도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파. 오, 그녀 그렇더라.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so 문장으로 만들면 so is she. 그녀 아파. 맞아. 그녀 아파. So is she.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얘도 여러분들 so she, is she 이렇게 쓰면 비문입니다. So she is. 도치하지 않습니다. 에이, 선생님. 제가 그 이유 알죠.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she 대명사니까 도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요. 나도 I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Rose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고유명사가 아니면 인칭 대명사입니다. You, 너, 그러면 너면 상대적으로 딱 너만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면 딱 지칭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대명사 주어니까 도치하지 말았어야겠네? 지금 막 헷갈리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도치는 시험 문제 그렇게 비중이 나오진 않는데 생각보다 예외가 많다요? 그래서 얘들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부정어구가 문 뚫어 나가면 도치돼. 부사가 문 뚫어 나가면 도치돼. 근데 대명사 주어만 아니야. Here you are 이런 것처럼 언니가 문 뚫어 나가도 도치돼. 보호 문 뚫어 나가면 도치돼. 근데 또 대명사 주어면 도치 안 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5번째는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래서 티난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조동사 있고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다. 뭐 이랬어요. 6번째 so am I, so do I 구문은 원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인 도치. 근데 내 말은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하려면 얘도 대명사니까 so I am 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대명사 도치하지 않는다의 법칙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 얘랑 뭐가 틀린데요? 똑같이 대명사인 것 같은데 얘는 왜 도치하고 얘는 왜 도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예외적인 게 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자자자자 나 배고파. 나도 그래. 그럼 일단 몇 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대화자가 2명입니다. 그쵸? 나 배고파. 나도. 각각의 2명의 다른 나가 존재하는 거죠.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 나는 널 사랑하고 나는 널 사랑하니까 2명의 나가 존재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지금 봐봐. 그녀 아프대. 그녀가 그렇다네. 몇 명의 그녀가 존재합니까? 1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럼 2명의 나가 존재하는데 그녀 아프대. 그녀가 그렇다네. 그럼 1명의 그녀가 존재하는 거죠. 주어가 동일인이면 도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다 다른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부사가 문 뚫어 나갔을 땐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보어가 문 뚫어 나갔을 때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So am I, neither do I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일인이면 도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소한 예외적인 법칙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되셨어요? 일단 제 설명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아니고요. 미안. 245페이지요. 저번 시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245페이지에 우리 유니트 80이에요. 첫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부정어구가 문 뚫어 나가면 도치된다. 그거 표시해 놨을 겁니다. 두 번째 only가 문 뚫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표시해 놓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넘기셔서요. 운동이나 방향, 장소들에는 부사에 의한 도치, 부사가 문 뚫어 나가면 도치된다. 이것도 표시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 밑에가 뭐냐면 목적어가 문뚜에 오는 경우 하면서 있죠. 목적어 아직 설명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F번에 보호에 의한 도치, 보호가 문 뚫어 나가면 도치된다. 이것도 아마 표시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요. 246페이지에 B번 문법상의 습관적 도치라고 한 게 so do I, neither do I 뭐 어쩌고저쩌고야. 근데 여러분들아 거기에서 주어가 동인이라면 왜 이렇게 버벅대죠? 주어가 동인일이라면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법 문제로 등장한다고 치면 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도치의 7가지 중에 전 6가지까지 설명했고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목적어 도치거든요. 목적어 도치도 선생님 왜 도치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맘이에요. 그냥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I will never forget this trip. 나는 이 여행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단데 여행을 앞으로 목적어를 보냅니다. This trip 이렇게 해요. 그럼 선생님 얘도 도치니까요. 목적어가 문으로 튀어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또 목적어 도치는 또 달라요. 그냥 목적어 도치는 주동을 도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어만 앞으로 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게 많죠. 시험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뭐 어법 문제는 그렇게 많이 빈도수도 없어. 근데 나오기만 하면 예외적인 게 많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머리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칠판에 쓴 게 사실 다예요. 부정어구 문제로 나가는 거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아마 노순월된 정도가 나올 거다 설명했던. 부사가 문제로 나가는데 그래 대명사 주면 도치 안 해. 보어도 마찬가지야. 대명사 주면 도치 안 해. 목적어 도치, 주어 동사 도치 안 해. 그냥 목적어만 나가면 돼. 얘 주어 동사를 따로 도치하거나 하는 거 아니야.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돼. 야 so do I, so am I 이런 건 여러분들이 원래 알잖니. 근데 동일인이면 또 도치 안 해. 이런 몇 가지 예외적인 소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칠판에 제가 싹 정리했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사실 오늘 본격적인 수업 얘기를 해야 될 게 강조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지금 도치하다가 시간 다 지났는데 강조는 언제 한대요? 강조는 할 게 없어서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책 보면서 같이 칠판에 있는 거 맞춰보면서 그러다가 오늘 시간이 갈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실게요. 강조용법이요. It is that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 it is that 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1, 2학년 지식을 제가 이 그래머를 종합편에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구문 독해 할 땐 항상 해석을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예쁩니다. 왜냐하면 강조된 문장이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247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247페이지에 맨 위에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써 있고요. 예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It was Alice that met Peter in Paris. 원래 문장이 Alice met Peter in Paris. 앨리스가 파리에서 피터를 만났다예요.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앨리스. 파리에서 피터를 만났던 것은 앨리스다 하면서 앨리스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위에처럼 It was Alice that met Peter in Paris. 그 맨 마지막에 해석하라니까요. 강조된 걸. 파리에서 피터를 만났던 것은 앨리스다. 이렇게 하면 강조되는 거.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할 때 대화라면 큰 소리 내면 된다고 했죠. 아니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잘 많이 못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용 문구 따옴표예요. 야! 수능 열흘 남았어. 야! 2014년 새해가 밝았어. 이럴 때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한다면 동작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액션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뭐라고 다그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어체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글로 써져 있는 얘기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땐 it is that 강조용법을 쓰거나 혹은 do를 쓰거나 해요. do는 특별히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동사를 강조할 때만 씁니다. 뭐냐면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여러 가지 예문을 갖고 얘기해보자. I love you 중에 내가 you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that 강조용법 쓰면 돼. It is you t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야. 이렇게 해요. 근데 you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사랑한다. 나 원래 진짜 냉혈 아닌데 난 진짜 냉혈 동물인데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네. 나 사랑한다 라는 걸 하고 싶을 때요. I do love you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 어법 문제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정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강조용법을 쓴다.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땐 do 동사를 쓰면 된다. 시제에 맞게 만약에 I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였다면 I did 과거 쓰고 다시 풀면 되죠. I did love you. 이렇게 해서 강조를 쓸 수도 있다. 세 번째, 비교급 강조.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왜 비교급 ER된 붙일 때 강조할 때요. 다 된다. 뭐 much, 뭐 still, 뭐 far, even taller 뭐 이런 거 다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키가 커. 그럼 I'm taller than you 쓸 거예요. 근데 그중에 내가 너보다 진짜 커. 강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I am much taller than you. I am 뭐 still far, even taller than you 다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고 했죠. very는 안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에 보면 항상 선택지 보기 5개 있고 다음 중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도 어법 문제 은근슬쩍 많이 나온다요.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교재 구성되어 있는 게 18챕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연강의 18챕터가
비교급합니다. 근데 비교급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요약하자면 딱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급 강조되니 안 되니 이거 하나 있고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지만 as 동격 구문에 해당하는 게 등장할 거고요. 그건 어차피 18챕터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비교급 강조되는 거 교재 또 여러분들 어디냐면 교재 247페이지가 동사를 강조할 때 do를 쓴다 이거 있고요. 248페이지가 비교급 강조할 때 뭐뭐뭐는 되는데 very는 안 된다 이게 있고요. 오히려 다른 건 됐고 전 여러분들한테 4번은 알고 있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입니다. 뭐냐면 관용어구처럼요. 이게 여러분들 어법 문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구문독해 할 때 꽤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e very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the very desk 이렇게 해요. 사실은 선생님 문법적으로 따지면 얘 부사 아닌가? very는? 내가 알고 있기로 very가 형용사인가? 만약에 부사라면 부사가 명사는 수식할 수 있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하여튼 문법적으로 따지려고 들지 말고 the very 하면 바로 얘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책상 진짜 너무 이쁘다. 무슨 책상? 아니 바로 그거.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말고 바로 그거야 할 때 뭔가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the very 쓰거든요. 그땐 말 그대로 해석을 바로 그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 강조할 땐 do 쓰는 거고요. 명사 강조할 땐 the very를 써서 바로 그 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비교급 강조하고 싶을 땐 much나 still이나 even이나 far 이런 걸 쓴다 한 거고요. 그럼 선생님 it is that 아무거나 동사 넣고 싶으면 동사 넣어도 되고요. 동사는 잘 넣지는 않지만 사실은 명사 넣고 싶으면 명사 넣어도 되고요. 이것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자, 의문사 강조, 6번 부정의미의 강조. 그게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예문으로 볼까요? What on earth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야, 너 뭐 마셔? 이거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이 뭐 이상한 거 모래 같은 거 마시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엄마가 야, 너 지금 대체 뭐 마시는 거야? What on earth are you drinking? What in the world are you drinking? 이렇게 해요. 의문사를 강조하고 싶을 땐 뭐 의문사 다음에 what on earth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what in the world 이런 걸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정의미 강조할 때요? I don't love you 하면 되잖아요. 나 너 안 사랑해. 근데 그걸 부정문을 또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난 너 진짜 안 사랑하는데. I don't love you at all. 우리가 알고 있는 나래를 전혀 뭐뭐 아니다. 그런 것처럼 부정의미 다음에 at all을 붙이던지 아니면 at the least를 붙이던지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강조 용법은 먼저 도치도 마찬가지고 말하고 싶은 화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용법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려고 뭘 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도치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문자로 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화자, 이게 말이 있고 글이 있다고 치면 말로써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 글로써,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글로써는 잘 마주쳐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조 용법 제가 어법 문제에서 나온 적을 본 적이 없고요. 말했잖아요. 비교급이나 조금 나올래나? The very 명사는 여러분들 구문독해 할래나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라나? 이 정도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교재 내용이 유니트 82 그리고 83에 해당하는 도치와 강조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교재 한번 또 확인해 보실래요? 247페이지부터 갈게요. 247페이지 상단에 있었던 게 it is that 강조 구문이요. 강조하고 싶은 거 사이에다 집어넣고 해석할 땐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게 이쁘다. 됐죠? 247페이지 하단이요.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do를 쓴다. I did try it, but I couldn't. 나 먹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못 먹겠어. 나 노력은 해봤어. I did try. 이렇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비교급, 최상급 강조 예문 있을 거고요. 의문사 강조할 때 on earth를 집어넣을 때 ever in the world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거. The very 명사, 바로 그 명사 강조하고 싶을 때 부정문, 부정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at all도 쓸 수 있고 at the least도 쓸 수 있고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다 교재 248페이지입니다. 이건 정말 한번 읽어보면 될 정도.
그거보단 도치가 훨씬 더 빈도수 많게 어법에서 비중 있게 출제되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잠깐 필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치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쓰시면 아마 7가지가 다 완성될 거고요. 그 옆에 강조까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엑서사이즈 통해서 마지막 시간 점검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 노트 필기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문사 강조는 어떻게 하냐, 부정의미 강조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세 강조용법이 있었고, 동사 강조할 때 do를 쓴다 했고, 비교급 강조할 때 뭐 very는 안 되고 나머지 부사들을 쓸 수 있다 정도. the very 명사 나오면 바로 그 명사라고 해서 명사를 강조하는 구문독해 해석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했던 정도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Mr. Johnson spoke first. Mr. Johnson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걸 갖고 it is that 강조용법을 써서 얘기를 하래. 시제가 지금 보니까 과거예요. 따라서 it is 아니라 it was요. 강조하고 싶은 걸 제가 사이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Mr. Jones 오면 되고요. It was Mr. Jones that 나머지 뒤에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근데 또 spoke first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앞에 과거라는 거 벌써 나갔잖아요. It was Mr. Jones. 이건 그거랑 상관없다. 그냥 똑같이 spoke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Mr. Jones 있다고 치면 해석할 땐 맨 마지막이에요.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은 Mr. Johnson이었다. 라고 해서 it is that 강조용법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한 거고, 두 번째, he came but soon went back. 그는 왔다가 다시 돌아갔대요. 강조의 어구를 뭘 쓰래요? 그러면 밑줄 부분을 강조해서 바꿔 쓰시오? 동사 came, 왔다를 강조하라네. 그럼 왔다 동사를 강조하는 거니까 do 써야겠네. 시제가 과거니까 did 쓰시고 he did come, 왔다가 다시 갔네. 동사 강조할 때 쓰는 to. 됐어요? 3번 갑니다. A newspaper earns a lot of its profits from the advertising.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쓰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혼란 있고 뭐 있고 할 거 없이 딱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시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was 쓰는 게 아니라 it is from advertising that a newspaper earns a lot of its profit 해버리면 신문이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것은 광고로부터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도치가 됐든 강조가 됐든 결론은 똑같다니까요.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문자로 보냈거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동사면 do를, 강조하고 싶은 게 뭐 명사면 the very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였어요. 4번 요번에는 what did you mean by that?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문사를 강조하라네. 의문사 강조하려면 중간에 what 다음에 on earth, in the world 이런 거 쓰시면 된다고 했죠. What on earth did you mean by that? 도대체 무슨 소리야 대체? 이럴 때요. She cannot seem to understand the joke. 그녀는 그 조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요번엔 부정문 강조하라고 한 거네. 그럼 뒤에다가 뭐 at all 같은 거 붙여서요. 전혀 이해하는 것 같지 않네.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강조는 여러분은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도치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so am I, so do I, neither do I 같은 습관적인 도치에서 대화자가 I가 2명이면 상관없는데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그녀가 아프대. 그녀가 그렇대. 주어가 동일인이면 이라는 것보단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지칭자가 동일인이면 뭐 이렇게 쓰셔나 저렇게 쓰셔나 상관없습니다. 그녀 아프대. 그녀 그렇대. 지칭하는 사람이 2명이 아니라 1명 동일인이라면 그땐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법칙까지 우리 교재에 없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도치
그리고 강조에 해당하는 82, 83강에 해당하는 유니트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84강, 85강 유니트가 생략 그리고 공통구문입니다. 생략은 언제 할지, 어떤 공통부분은 어떻게 누락시킬지에 해당해서 배우는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생략과 공통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끝내놓고 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또 해주고 싶었던 이제 각각의 영역별 학습 방법 중에 제가 어법 설명했고, 구문 설명했고, 리딩 스킬, 어휘 다 설명했거든요. 듣기 학습법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LC 학습법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생략 공통구문 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거보다 늘 앞서서 그랬듯 5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힘차게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